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나라라는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에서는 노후가 곧 리스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은퇴 이후의 삶은 정년과 함께 준비 없이 맞이하는 또 다른 생존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식 세대에 의존하기는 더욱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인지 70을 넘긴 노인들이 마트 계산대에 서 있거나 택배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겪는 일본은 어째서 노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중장년층의 태도와 준비 방식이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그들은 노후를 더 실용적이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걸까? 그 해답은 그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차이는 일하는 노년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일본에서는 고령 노동이 생계형이 아닌 선택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도쿄 외곽에 사는 다카하시 씨는 68세의 나이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택했다. 하지만 그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원 시절부터 퇴직 이후에는 지역사회와 연결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 일하는 편의점도 그가 단골로 다니던 곳이다. 그는 고객들과의 짧은 인사를 삶의 활력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한다. 일본은 생애 현역이라는 개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연금제도는 물론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알선이 활발하며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이나 시간제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단순히 연금만 바라보고 은퇴 이후의 삶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설계의 다층성과 장기성이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55세의 사카모토 부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은퇴 이후의 주거 형태를 고민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며 생활비를 줄였고 남편은 퇴직 후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술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부인은 유기농 채소를 기르는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면서 마을 장터에서 소소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은퇴를 일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삶을 꾸려갈 전환기로 여겼다는 것이다. 사카모토 부부는 주택 규모, 건강관리, 일과 소득, 커뮤니티와의 연결까지 은퇴 이후의 삶을 구조적으로 계획했다. 일본 중장년층은 흔히 노후를 대비한 플랜을 2020년 단위로 설계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뿐만 아니라 제2의 일과 사회적 역할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구조가 노후 불안을 줄여주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세 번째는 가족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현실인식이다. 일본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식과 노부모의 독립을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 거리감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후쿠오카에 사는 60대 여성 나카무라 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한 후 노후는 오롯이 부부의 몫이라고 여긴다. 그녀는 말한다. 아이도 자기 인생이 있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누구도 누구에게 짐이 되어선 안 되니까요. 한국의 중장년 세대는 자식 결혼, 주택 마련, 손주 양육까지 끝없는 지원에 시달리는 반면 일본은 그 책임을 분명히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노후의 재무적 독립을 이른 시기부터 준비할 수 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일본 중장년층의 핵심 전략이다. 이러한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일본도 한때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중심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가족 간 의존의 무게를 현실적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문화와 제도가 변화한 것이다. 지금의 일본 중장년은 불안한 미래를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조정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세대다. 그들은 노동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주거와 생활비를 줄이며 자녀와의 관계도 실용적으로 재구성한다. 한국이 지금 직면한 노후 리스크 역시 단순히 연금이나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결국 해답은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능력, 그리고 일과 돈,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현실 감각에 있다. 일본 중장년이 보여주는 이 조용한 생존 전략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불안은 준비 없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준비된 노후는 반드시 다르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일본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문화의 차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일본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제도와 현실인식 그리고 개인의 대응 방식이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단순한 부러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체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후 소득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노년에 대한 시선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70이 넘은 노인이 노동 현장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생계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 고령자들이 여전히 일터에 있는 이유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와의 연결, 개인의 활력, 건강 유지 차원에서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일하는 노년을 불쌍하거나 처연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노년의 노동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조차도 더디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노년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야만 그 문화 안에서 자신만의 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은퇴 설계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은 일찌감치 체득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주거의 크기와 위치를 줄이면서 생활비를 낮추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내 집은 자존심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해서 자식들과 같이 살거나 도시의 넓은 아파트를 지키려다 보니 고정비 지출이 줄지 않고 결국 노후에도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래전부터 소소하지만 단단한 삶을 지향해 왔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줄이는 방식이죠. 이런 생활 방식이야말로 노후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더라도 생활비가 적으면 안정은 가능해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일본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선을 긋는 데 익숙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독립이라는 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고 부모 역시 자녀의 인생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면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떠받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곧 책임이자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여유롭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지원을 받아도 모자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일본식 관계 설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한국의 중장년층이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흐름을 뒤늦게라도 따라잡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논다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은퇴 이후에도 수십 년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노후의 삶은 방전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살겠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은퇴 설계의 진짜 중심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제2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이 있고 자영업이나 지역 일자리를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 잘 작동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무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의 개념도 단순히 노인을 모시는 공간이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장치들이 노후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사회 전체가 그런 인식과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개인 역시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삶을 재설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런 변화의 초입에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인식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인식을 실천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소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일본의 중장년처럼 말이죠. 그들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한국의 중장년층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 시작이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늦었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늦은 준비에 걸맞은 전략과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은퇴 이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것이며 어디서 살며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꾸준히 찾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절망이지만 준비된 노후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중장년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은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